자, 시험 문제풀이부터 한번 하고 갑시다. 1차 몸 감각 영역이 어떤 건가를 묻습니다. 앞에 쭉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설명이고, 네. 전두엽의 운동 영역 바로 뒤에 위치한다. 이게 운동 영역이다, 그죠? 바로 뒤니까 B죠, 그죠? B. A는 전두엽, B가 1차 몸 감각 영역, C는 이렇게 해서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1차 청각 영역은 1차 청각 영역 Auditory Cortex A1 Primary Auditory Cortex 앞에 중간에 이런 건 다 설명입니다. 그죠? 설명이고 A1 그 1차 청각 영역이 있는 곳을 표시한 대뇌엽은 그러니까 1차 청각 영역이 들어있는 대뇌엽은 요 측두엽의 위쪽 면에 있다 그랬다. 그죠? 측두엽의 위쪽 면 패슬 사이러스라고 하는 위쪽 면 E가 답이겠다. 1차 시각 영역 1차 시각 영역을 가리키는 것 앞에 이건 다 설명이고 1차 시각 영역 B1을 가리키는 것 E다 그죠? 이 1차 시각 영역 요 청각 영역을 막 이렇게 표시해 놨고 미각 영역 A 이거는 가측고랑 C는 중심고랑 B는 1차 운동 영역 그 다음에 두정엽을 가리키는 것은 자,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는 C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이쪽이 전체가 두정엽인데 C라고 봐야 되겠다. 아까 문제 다 설명했고 백색질 희게 보이는 그 부분 뇌에서 희게 보이는 부분 자, 약간 회색질이다. 그죠? 이런 거는 회색질. 여기도 회색질이 있고, 백색질은 이렇게 희게 보이는 이거 백색질. 축삭이 모인 곳이다. 백색질. D다. 퀴즈 1은 중심고랑은 이게 중심고랑이죠. 그죠? 중심고랑 뒤쪽이 1차 몸 감각 영역 앞쪽이 1차 운동 영역 중심고랑 가측고랑 아래쪽은 측두엽 위쪽은 전두엽 두정엽 백색질은 D가 백색질이고 여기서 이 고랑이고 이랑이고 그렇다 그죠? 고랑이고 이랑이고 백색질이고 그다음 회색질이고 회색질 C도 회색질 E도 회색질 청각 영역을 포함하는 대뇌엽 청각 영역이 요 가측고랑 아래쪽 벽에 있다. 측두엽의 위쪽 면에 있다. 그래서 E가 답이겠다. 고랑을 나타내는 것. A가 고랑이다. 그죠? 이랑, 고랑, 백색질, 회색질. 편도체가 들어있는 대뇌엽. 편도체는 해마 앞에 있다 그랬고 해마는 측두엽에 있고 편도체도 측두엽에 있다. 이가 답이죠. 중간고사도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퀴즈 받은
문제들 중에도 문제 냅니다. 그 퀴즈를 답을 잘 다시 공부를 하도록. 자, 이 그림을 보고 17찰나를 다시 설명을 하면은 대상이 색경인 경우에 이렇게 할아버지든 개든 나무든 간에 이 앞에 대상이 나타나면은 그게 망막의 상이 맺혀가 시상을 거쳐서 1차 시각 피질, 다음에 축도역으로 오면서 해마로 와서 그게 개다 사람이다가 완성이 되고 상이 완성이 되고 여태까지가 17찰나의 바왕과 앞에 세 개가 지나가는 즉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과정이다. 대상이 나타나서 대상이 망막에 상이 맺히는 것을 대상이 대문을 열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치면은 대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망막에 맺힌 여기라 하면은 여기 대문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정원을 통과하는 요게 바왕과 세계가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들어와서 바왕과 세계가 지나가면서 우리 집에 현관문에 들어와서 똑똑똑 두드린다. 다음에 똑똑똑 두드리면은 의근이 이 전전두엽의 언저리에 이렇게 있다가 누가 왔네 하고 전향을 한다는 건 가서 문을 열어준다는 것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똑똑똑 하니까 하고 가서 문을 열어주면은 이 손님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오식이 완성이 된 거다. 그렇게 들어온 손님을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게 여기서부터 문에서부터 요 전두엽까지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결정하는 마음, 여기 8번 여덟 번째 마음, 요 V라고 해놓는 여덟 번째 마음은 요 전두엽에 방하고 밖에하고 양쪽에 걸터 앉아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 설명을 했고, 다음에 이어지는 자와나의 마음, 업형성의 마음은 이거는 분명히 의식에 들어온 마음이다. 그 의식에 들어온 마음, 자와나 7개가 지나가고 다시 바왕가로 떨어지기 전에 여운의 마음 2개를 거치면서 바왕가로 떨어진다. 내로 보면은 똑똑똑 하면서 바왕가 3개가 지나가는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신호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가 똑똑똑 하는 여기까지 바왕가 3개가 지나가는 요 단계. 이렇게 와서 상이 만들어지면은 똑똑똑, 이 상이 똑똑똑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이 신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호가 누가 받아서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눈의 아랫마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만드는 눈의 아랫마리가 완성되게 만드는 게 의근이 전향을 해줘야지 저기 누가 있네 하고 마중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지 눈의 아랫마리가 완성이 되고 요게 1찰나 동안 5번째 마음이다. 1찰나 동안만 생기는 이 눈의 아랫마리를 6번째 마음, 7번째 마음, 8번째 마음이 5, 6, 7, 8번째 마음이 차례차례로 이게 이 안식을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하는 마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의식이 일어나는 전전두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신호를 이렇게 올라오게 떠밀어 올린다. 그러면은 의식으로 올라온다. 의식으로 올라와서는 자와나가 7개 마음의 자와나가 팍 하고 지나가면서 업을 짓고 이 끝날 때는 여운의 마음 2개를 남기면서 다시 바왕가로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17찰나 인식 과정이 끝난다.
이걸 좀 자세하게 잘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마음이면은 의식 속에 들어온 마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참 곤란한 답인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의식에 들어왔다고 봐주자.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의 문턱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저와 나는 100% 의식에 들어온 마음이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알아놓도록 합니다. 라고 요 5번째 마음, 그러니까 눈의 아르마리는 몇 번째 마음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눈의 아르마리는 몇 찰나 동안 지속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딱 일심 찰나 동안만 지속한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전향하는 마음은 이게 답이 의근이다 하는 식으로 문제를 유도할 수도 있고,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6번째 마음, 이것도 의근이다.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도 의근이다. 7번째, 반드시 필요한 마음 부수들로 7가지로 하면은 마음의 잡돌이함, 마나시까라다. 이렇게 이거는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이건 100% 문제 나옵니다. 네, 나온다 하고 냅니다. 이래도 못 맞추면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5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한다 해도 의근이 와서 가담해 주지 않으면 인식작용이 완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오식은 그 자체로는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 식이다. 의근이 가서 작동해 줘야지 완전히 의식에 들어온다. 전오식 플러스 뒤에 이 부분을 의문인식이라고 그래요. 앞에 전오식이 생기는 게 이거는 오문인식이라고 그래요. 오문을 하는 건 5가지 문, 눈, 귀, 코, 혀, 몸, 그거의 인식이고, 그 인식은 앞에 5번까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의문인식이라고 그래요. 의문이 작동해가 일어나는 거, 의문인식. 결국 오문인식하고 의문인식이 동시에 연달아서 작동해 줘야지 오문인식이 완성이 된다 하는 거고, 의문인식은 독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문인식이라는 거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같은 거, 이런 건 의문인식이라. 그러니까 체화됐던 마음이 체화돼 가지고 있다가 그게 다시 의식으로 푹 튀어 올라오는 거. 됐다는 거는 신경회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다. 그죠? 우리 뇌에 신경회로로 체화되어 있죠. 그죠? 그게 어떤 계기든 간에 활성을 바르르 일으켜가지고 다시 의식 속으로 올라오는 거라. 그거는 신경회로 그 자체가, 체화됐던 마음 자체가 대상이 돼서 올라오는 거라. 그거는 눈, 귀, 코, 혀, 몸하고 피부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죠? 오감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인식, 이거를 의문인식이라고 해요. 의근이 작동해서 만드는 의식, 의문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17찰나가 과연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현대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1찰나는 75분의 1초고 17찰나니까 75분의 1 곱하기 17 하면 0.23초가 되는데, 과연 이게 맞나? 과학적으로 한번 보자 하는 게 저게 뭐지 반응하고 주의맹방이 2가지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게 맞다고 나는 입증을 한다. 문일수는 그렇게 입증을 한다는 겁니다. 저게 뭐지 하는 반응은 지향반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기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모니터로 뭐를 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턱 보여주면은 하고 이게 눈을 통해 가지고 뇌가 활성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활성되는 그런 뇌파로 알아보는 거라. 이걸 눈으로 보고 그런 뇌파를 측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를 뿅 하면서 뇌파를 측정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자극을 딱 주고 여기 주는 시간을 여기를
요 스티뮬러스 자극 시작 시간을 여기라 치면은 뽕 하고 주면은 시각이든 청각이든 주면은 여기 뇌에 뇌파가 퍽 하고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 생기는 시간이 보면은 이게 패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일어나는데 소리를 봤을 때 소리를 이렇게 뿅 하고 주면은 여기 앞에 여기 그 센서를 하나를 생각을 하면은 그 센서의 신호가 처음에는 요 전전두엽에 이 정도의 뇌 활성을 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쑥 밑으로 활성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푹 활성이 확 올라간다. 색깔이 붉은 쪽으로 가면 활성이 강해지는 거고 초록색 쪽으로 가면 활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졌다가 푹 올라가거든요. 소리를 뿅 하고 주면은 여기에 뇌 활성이 줄어들었다가 팍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N2 파장 픽, N2 픽, P3 픽이라 그래요. N은 네거티브라 그래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거티브, 2는 200ms라는 뜻이라. 요거는 P는 포지티브 파장인데 포지티브 3는 300ms에 나타나는 파장이라는 뜻이라. 200ms에서는 뿅 하고 200ms 후에는 오히려 뇌 활성이 줄어들고 뇌파가 줄어들고 300ms에서는 뇌 활성이 폭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출렁하는 뇌파를 그립니다. 이때 내가 출렁한다는 거는 뇌파가 출렁한다는 거는 뭔가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인식했으니까 출렁하겠지. 요게 17찰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갔을 때 17찰나가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0.3초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됐다. 17찰나는 정확하게 0.23초인데 0.3초면은 뭐 거의 마치 뭐 그죠? 이 뇌파라는 거는 요 우리 머리 피부 밖에서 재는 뇌신경의 활성이잖아, 그죠? 뇌파가 뭔지 알아요? 뇌파가 또 뭔지 모르는구나. 뇌파라는 거는 여기 뇌파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피에다가 센서를 대놓고 전기 파장을 측정하는 것을 대놓고 그 속에서 뇌 속에 신경세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그룹이 와 하고 발생하는 거를 여기서 밖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꼭 저 상암 축구장에 대표팀 월드컵 때 게임한다. 어느 팀하고 게임한다. 처음에는 뭐 골이 안 들어갔을 때 하고 골이 들어갔을 때 하고 슛을 했는데 노골이 됐을 때 하고 또 관중들 함성이 다르나? 관중 하나하나는 신경세포라고 보면 되고 그 신경세포들의 관중들의 함성이 그게 뇌의 활성이라고 보고 나는 밖에서 경기장 상암 스테디움 밖에서 듣는다고 했을 때 밖에서 듣는 나는 여기 있는 센서라. 내가 듣는 거는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하나 사람의 함성을 듣는 게 아니고 관중 전체의 함성을 듣나. 그게 뇌파라. 그 뇌파가 그러니까 수많은 관중들의 그 함성의 합이죠, 그죠? 그렇게 골이 들어갔을 때 하고, 골을 제대로 찼는데 키퍼가 막아줬을 때 하고, 그런 게 없을 때 그냥 공에서 필드에서 좁아질 때 하고, 함성이 다 다르죠, 그죠? 그게 뇌파로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골이 들어갔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 이 같은 거는 골이 들어갔을 때라고 생각하면, 우와! 하고 이렇게 밖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뇌파. 그러니까 한번 인식하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게 들어갔을 때 관중들의 함성. 이건 내 인식이 한번 일어났을 때 뇌파가 출렁이는 그거다고 보면 돼요. 요거가 0.3초, 0.2초 때는 뇌파가 내려갔다가 0.3초 때는 올라갔다가 쭉 세구라되거든요. 요게 한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 꼬리 나타나고 인식 과정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요게 보면은 거의 0.23초하고 뭐 같잖아. 조금 더 긴데 왜 길어질 수 있느냐 하면은 와 하고 내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와 하면은
만약에 센서를 내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또 저쪽 좀 더 빨리 가겠나? 빨리 인식이 되니까. 이 두피 바깥에다가 측정하니까 이게 뇌 활성이, 이 활성이 전기가 뇌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센서가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게 컴퓨터로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길어졌을 거라고요. 여기 어쩌면은 뇌의 신경세포의 함성으로 보면 이게 0.2초가 됐을지도 몰라. 0.2초 만에 실제로 내 신경세포들은 와 했는데 그걸 측정하는 과정에서 좀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건 0.23초 만에 일어났다고 봐도 무리한 과정은 아니다. 그래서 1차 하나의 그 인식 과정이 0.23초를 걸려서 일어났다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거를 17찰나를 증명하려고 한 실험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보고 문일수라는 사람이 이거는 17찰나를 설명하는데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맞는 그런 실험 결과야 하고 끼워 맞춘 거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게 뭐지 반응이라고 저게 뭐지 하는 반응이 이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고 다른 말로는 지향 반사 하면서 이렇게 눈을 돌린다든가 소리 하고 귀를 기울인다든가 하는 그런 지향하는 반사다. 이름을 이제 달리 붙이는데 저게 뭐지 반응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소리 뿅 들려주면 하면서 이 신호가 즉 여기 같으면 귀로 들어오고 앞에 뭐 하나 턱 보여주면 눈으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방과 동료 부딪히는 방과 동료하는 방과 단절되는 방과 세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보르르 해가지고 인식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보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확 올라가는 이게 자완화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라 하고 뭐지 하고 자완화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인데 앞에 요 세 개는 이거는 지나가는 방황가보다 그 전에 방황가고 요 세 개가 지나가는 방황가, 부딪히는 방황가, 흔들리는 방황가, 그 다음에 끊어지는 방황가. 하나, 둘, 셋, 여기 이렇게 끊어지는 방황가를 여기까지가 방황가 세 개가 지나가고, 다음에 전향하는 방황가가 이렇게 일어나고, 아마도 전호식이 5번 인식 과정이라 하는 이거는 전호식이다. 전호식 인식 과정입니다. 전호식이 요 정도 활성이다 말이에요. 전호식은 아주 약한 마음이라 전호식은 마음부수 7개만 작동해주면 되는 그 약한 마음. 그 전에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네 번째 마음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면은 전호식 마음이 일어나고 다음에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보고 그러고 나면은 자완화가 이렇게 풍 일어난다. 그리고 끝에 두 개는 요것도 등록이라 적어놨는데 여운이라고 그랬다 그죠? 여운의 마음이 이렇게 두 개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거지로 갖다 끼워 맞춰 본 거예요. 대충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에서는 시험 문제 내기가 나도 확신하지 않는 거가 내가 문제 내기가 좀 거시기 하죠. 그죠? 문제를 한 개를 낸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커브에 그러니까 P3에 해당되는 17찰나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마음은 무엇일까? 이렇게는 낼 수가 있겠지. 이거는 거의 확실하니까 이거 뭐라고? 자완화의 마음 7개가 지나가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뭐고 하면은 전호식의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전향하고 전호식이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것도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앞에는 방황과 지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거의 다 맞네요. 이렇게 꽤 맞춰봅니다. 이게 저게 뭐지 하는 그 반응으로 17찰나가 맞다는 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과학적인
증거가 된다. 특히 뇌과학이죠, 그죠? 뇌과학적인 증거가 된다. 다음에 주의맹이라는 거는 이 컴퓨터 화면에 A, B, C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요거를 실습을 직접 한번 해봅니다. 주의맹 실습. 자, 요거는 1초 후에 보여주거든요. 앞에 빠바박 지나가다가 빨간 거 다음에 뭐가 나온지 한번 맞춰봅니다. 자, 앞에 뭐든 지나갑니다. 이게 시각이. 빨간 거 다음에 뭐 나왔어요? 빨간 거는 뭐였어요? 빨간 거가 뭔지 일단 알아야지. 빨간 거가 P였고 B가 나왔죠, 그죠? 이것도 못 본 사람. 이건 다 보죠, 그죠? 이게 P가 나오고 빨간 P가 나오고 다음에 B가 나왔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1초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알아본단 말이지. 인식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다 0.5초 정도로 줘봅니다. G 다음에 뭐 나왔어요? 그 간격이 빨간 거가 G였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자, T죠, 그죠? 예, 거의 다 봤, 이 정도는 거의 다 봅니다. 왜? 0.5초라는 시간을 두고 봤으니까. 자, 시간 더 짧게 해봅니다. 0.45, 0.36초 한번 봅시다. 자, 빨간 거 다음에 뭐 나온지 한번 봅니다. 그 간격이 0.36초밖에 안 돼. 뭐 나왔어요? 이것도 봤죠, 그죠? 이것도 본 사람들 네, 꽤 많이 봤습니다. 그죠? 많이 봤어요. 0.36초 만큼 하니까 많이 보더라. 다음에 딱 한번 줄여볼게요. 90초. 자, 빠른 그 다음에 뭐 나온지 한번 봅니다. 본 사람. 모르겠죠, 그죠? 이렇게 빨리 보여주면은 몰라요. 빨간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 요거를 빨리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를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가 안 된다는, 주의돼서 주의맹이다, 봉사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보여주니까 두 번째 보여주는 대상은 인식하지를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맹이라. 자, 이 실험으로 보면은 데이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고 그 다음 시간이 90ms 간격으로 90ms, 180ms 만에 보여줬고, 요거는 90 곱하기 3, 4 이런 식으로 4, 360ms 만에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드는데, 처음에 한 개 보여준 건 물론 다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90ms 후에 보여준 거를 180ms 후에 보여준 것보다 더 잘 알아. 왜 이럴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일 인식하지 못하는 게 180ms하고 270ms 때 간격을 두고 보여주는 게 제일 잘 못 알아봐. 뒤쪽에 여기 6, 9, 54, 0.5초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반 이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 인터벌이 더 길면은 100%다 안다는 거. 왜 여기 못 알아볼까? 왜 여기
그 어텐션을 못 할까, 못 알아볼까 하는 게 주의맹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요. 처음에 뭐든 하나 대상을 보여줬다. A라는 글자를 보여줬다. A는 뭐 너무 간단하니까 이해가 좀 좋은 이해가 아닐까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달마시안 같은 그런 그림을 한 개 보여줬다고 했을 때, 처음에 먼저 그걸 한 개 더 보여주면은, 그게 뭔지 처리하는데 최소한 17찰나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17찰나가 지나야지 한 번 인식이 끝나고 그 다음 대상을 인식할 준비가 되는 거야. 눈에서부터 망막에서부터 맺혀가지고 시선 거쳐가고 시각 표지로 가서 축대부로 가서 전대부로 올라가는데 대상이 나타나면 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해가 올라간다는 거는 거기에 관련되는 신경세포들이 거의 내 전체가 거기에 확 달라들어가지고 그걸 분석하는데 관여하는 거라. 그러면 처음에 들어온 대상한테 하고 달라들었기 때문에 아직 처음에 있는 대상을 분석하는 중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는 대상을 어떻게 할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주의맹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간격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간격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걸로 100% 다는 설명은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0.2 몇 초가 지나기 전에 이쪽은 이게 17찰나가 여대쯤인데, 이거가 지나기 전 이쪽은,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생각합시다. 요 두 지점은 인식이 거의 잘 안 되더라는 거라. 왜? 17찰나가 완전히 안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직 17찰나도 안 지나고 그 90ms 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 보여주는 거는 왜 잘 보노?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도. 보여주고, 금세 보여주는 건 본다는 거라. 근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17찰나가 지나기 전에 보여주는 거는 못 본다는 거. 하여간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가 이런 현상을 보면은, 인식이 한번 끝나는데 17찰나가 걸리는구나 하는 게 증명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주의맹이라는 현상이 17찰나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 데이터가 된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것 자세하게 더 알면 좋고요. 이게 그 얘기고,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실험 데이터인데 그렇다는 거고, 이게 명상을 하면은 인식하는 그 능력이 훨씬 더 좋아져요. 노인을 대상으로 이 주의맹이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노인이 젊은이보다 더 주의맹이 더 심하죠, 그죠? 젊은이는 주의맹이 이런데 노인들은 주의맹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노인이 명상을 하면은 젊은이보다 훨씬 더 주의맹이 더 없어져. 명상이 그만큼 뇌에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참고로 그렇게 알면 되고, 1찰나는 이렇다는 건데, 또 달리 1찰나를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별로 없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망막에서부터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로 보내잖아요. 그죠? 망막에서부터 사진을 찍어서 망막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시각 표지로 보내는 거잖아요. 망막에서 사진 하나가 시각 표지에 오면은 마음 하나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망막에서 초당 몇 개의 사진을 찍어서 시각 표지로 보내는가를, 그거를 측정하면은 초당 몇 개의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거를 측정한 거라. 다른 거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최고로 망막에서 이쪽으로 신호가 제일 빨리 가는 게, 이게 50 몇 개의 사진이 초당 50 몇 개의 사진이 이렇게 가.
자, 이게 한개 가는 시간은 그래서 53분의 1초 혹은 60분의 1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60분의 1초마다 망막에서 사진 하나를 찍어서 1차 시각 피질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은, 시각에 대한 마음은 60분의 1초마다 한 개씩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60분의 1초마다 마음 한 개가 일어난다는 거는 75분의 1초마다 한 개가 일어난다는 1찰나설하고 거의 같죠. 그죠? 이걸로 봐도 마음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75분의 1찰나라는 거는 스님들이 느낀 거고, 자, 이거는 측정한 거. 여기 전국을 뽑아놓고 측정했는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시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1차 시각 표질에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초당 이게 60분에 1초당 여기까지 온다 그랬다. 그죠? 근데 망막에서는 아까 설명한 거는 초당 몇 개가 사진이 여기에 오는가를 측정했을 때 60분에 1초마다 여기 하나 온다는 거고, 망막에서는 초당 몇 개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느냐, 여기에 망막에서 찍어서 보내는 사진하고 이쪽에 오는 사진 숫자하고가 조금 어떻게 중간에 어떤 그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느려져요. 이쪽이. 망막에서는 보면은 이게 망막에서 가는 건데 데이터인데 이건 이해할 거 없고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보면은 망막에서는 90분의 1초마다 한 개를 사진 한 개를 찍어서 보내. 자, 이건 75분의 1초보다 오히려 더 빠르다. 그죠? 그런데 이쪽 1차 시각 표질에 왔을 때는 보면은 60분의 1초마다 사진 한 개씩이 오고, 어쨌든 초당 90개든 초당 60개든 초당 75개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17찰나설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죠?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75분 1찰나가 75분 1초라는 말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과학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된다. 자세하게 더 설명하면 더 재밌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망막에서는 초당 90개의 사진 보내면은 받는 1차 시각지 피지에서 받는 거는 초당 60개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은 인식 과정에서 이런 거는 참고로 하고 이런 그림은 잘 알아 놓아야 되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도안과하고 인식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좀 알아놔야 되고, 이거는 같은 거고, 인식 과정에서 매우 큰 것만 17찰나로 그 마음 17개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그 개념도 알아야 되고, 조금 매우 큰 대상은 이렇고, 큰 대상, 작은 대상 이런 거는 다음 슬라이드로 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이렇고 넘어갑니다. 의식에 잘 들어오는 거는 돌출 자극이다. 이런 게 의식에 잘 안 들어오고 이렇게 돌출되는 것, 이렇게 돌출되는 거가 의식에 잘 들어온다. 큰 대상이 다 돌출되는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면은 저게 제일 먼저 의식에 들어오죠. 돌출됐기 때문에. 사람 얼굴을 보면 코, 눈 이런 게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잖아. 그게 돌출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출된 게 매우 큰 대상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1찰나 이쪽에는 물질은 17찰나 동안 머물고 그동안에
17개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하는 것. 다음에 요거는 자세하게 좀 알아놓도록 합니다. 의근의 역할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17찰나에서 의근의 역할은 요거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이것도 알아놓도록 합니다. 나그네가 하는 행동이 17찰나에서 어느 거에 해당되는가 7번 물어뜯으면서 맛을 즐긴다 하는 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자와나 7가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떨어진 망고를 보는 거는 떨어진 망고 쪽으로 향하는 거는 하면은 이게 오문정량 4번째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요거 조금 맞춰 봅니다. 큰 거 이런 거 정도는 알아놓도록 합니다. 자, 여기가 자와나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갑니다. 파불교의 마음 넘어가고 이렇게 82가지로 법을 나누는 거가 상자부 불교의 가르침이다, 교학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놨으면 좋겠고 넘어가고 세대들의 군무에서 각 세들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마음부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전체는 마음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7가지 반드시들 공통적인 마음 항상 일어나는 마음 7가지 그 반드시들이라고 그렇게만 표시 표현을 합니다. 반드시들 7가지가 이철원 교수님 반드시 분명히 시험에 낼 겁니다. 내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이 중에 7번째 이게 의근이라는 거 만호 의근이고 기능은 어텐션하고 오문전향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놓도록 하고요. 넘어가고 자 요거죠 반드시 알아놓도록 합니다. 의근이 어디에 있노 하면은 이 전전두엽의 언저리에 있다. 이 정도까지도 알아놓으면 좋겠고 돌출 자극이 매우 큰 대상이다 하는 것도 알아놓도록 하고 법경은 내 활성이 법경이다.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법경은 내 활성이 법경이다. 그래서 뇌에 들어오면은 전부 뇌 활성이고 그 뇌 활성은 전부 법경이 돼서 의근한테 보습이 될 수가 있다. 의근한테 보습되면은 의식에 들어온다. 반드시 알아놔야 되겠고, 그냥 한 찰나의 마음은 하나만 인식한다. 이거는 이철원 교수님한테도 중요하고 저한테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만 이 그림이 뭐를 뜻하는지만 알면 될 거고 마찬가지고 자, 매우 강한 마음, 매우 큰 대상이 이제 이런 과정으로 지나간다. 물질이 17찰나 동안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물질이 내 마음 공간에 17찰나 동안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진다.
무슨 인식이 일어나든 17찰나 동안 인식이 일어나고는 방황가로 떨어진다. 이러다가 다시 17찰나 인식이 일어나고 또 방황가로 떨어진다. 아까 반복했다, 그죠? 그거 알아놓도록 하고. 그 매우 큰 방황과 작은 방황과 이거가 17개 마음 중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면 그게 어디에 있어? 이철원 교수님한테 이 파일을 봅시다. 여기다. 매우 큰 대상일 때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큰 대상은 뒤에 여운의 마음이 없나? 이거 없죠? 이게 없죠? 그죠? 다음에 작은 대상은 9번 자완화까지도 없죠? 그죠? 결정하고는 끝나버립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의식이 안 들어왔다고 보면 안 돼요. 8번이 뭐 의식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중간치라 그랬는데 이건 의식이 뭐 안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매우 작은 대상은 이거는 뭐 방황가가 흔들리다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나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거. 흔들리다 마는 거. 의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육식. 육식. 자, 육식 다음에 정신적인 수상행이 일어난다. 요 과정 알아놓도록 하고, 그래서 수상행이 일어나는데 육식이 있어야지 수상행이 일어난다. 뭐 과정 이런 거는 막 넘어갑니다. 뇌활성. 뇌는 항상 활성을 갖고 있고 이게 법경이 된다 그랬다. 그죠? 뇌활성이 법경이 된다. 하고 자, 이 그림 1차 그러니까 1차 몸 감각 영역, 1차 감각 영역 퀴즈에 봤던 거 이런 건 반드시 알아놓도록 합니다. 요 구조들 뭐 고랑이랑 회색질, 백색질 하고 하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이 그림도 이 그림까지 해가지고 이 그림 뭐 반복되는데 반드시 알아놓도록 하고 육식의 내가 안식을 제대로 좀 자세하게 좀 봅니다. 망막에는 점을 분석하고 1차 시각 피질에는 선을 분석하고 감각기관은 대상을 전기로 바꾸는 그 변환기다 하는 거 이해하도록 하고 안식 같은 경우에 모양새는 축두엽으로 온다. 결국 해마로 올라온다. 해마에서 전전두엽으로 올라간다. 움직임은 두정엽 쪽으로 가서 분석이 된다. 움직임은 이쪽으로 가고 모양새는 이쪽으로 오고. 예, 심플셀 찾은 사람들이 노벨상 받았고 장소세포상 받은 사람들이 노벨상 받았다. 이런 사람 이름을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장소세포가 뭐다 하는 거 그런 개념은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브로드만 에어리아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 이 브로드만이라는 그 신경과 그 의사가 신경해부학자가 뇌를 이렇게 뇌에 있는 세포들이 어울린 양상에 따라서 구역을 나누어 놓은 거다. 1차 시각 표질은 17번. 다음에 몸 감각 영역은 1, 2, 3번. 몸 운동력, 1차 운동 영역은 4번. 요거까지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 나중에 여기가 청각 영역은 요 위치, 측두엽의 위쪽 면. 다음에 브로드만 에어리아로 치면은 41, 42번. 요게 1차 청각 영역이다. 이 정도는 이것만 넘어갑니다. 1차 미각 영역은 후각 영역부터 보면은 후각 영역은 뇌의 이 밑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냄새가 시상을 안 거치고 바로 일로 온다는 것. 이건 반드시 알아놓습니다. 시상을 안 거치고 바로 일로 오죠. 그죠? 다른 건 다 시상을 거쳐서 1차 감각 표질로 간다. 그거는 반드시 알아놓도록 하고, 미각 영역은 요 부분이다 하는 거, 요거 알아놓도록 합니다. 요 부분. 촉각 영역은 몸 감각 영역, 여기 중심고랑 뒤쪽 후이랑이다. 이거 알아놓도록 하고, 감각 지형도는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감각 지형도가 뭐를 뜻하는지. 감각 영역에 지도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혀죠, 그죠? 맛지도. 혀에 맛지도가 그려져 가지고 있다. 소리는 여기 달팽이의 시작 부분은 높은 소리, 빙 올라가면서 꼭대기는 낮은 소리로 소리 파장 지도가 그려져 있다. 후각은 요 토리, 후각망울에 지도가 그려져 있다. 후각망울에 토리가 지도를 그린다. 그려져 있는 장소는 후각망울이라 그러죠. 후각망울에 냄새 지도가 그려져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후각은 고천장에서부터 후각망울을 통해서 뇌로 바로 들어오고 여기서 시상을 안 거치고 바로 뇌의 아랫부분 후각 피질로 들어간다 하는 것. 육식이고, 고온. 자꾸 반복이 돼서 오는. 자,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수온의 중심이 되는 거는 편도체다. 이렇게. 요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그죠? 요 그림. 수온을 불러일으키는 중심은 편도체다. 그리고 넘어가고, 자, 요 그림 잘 봐놓도록 합니다. 편도체의 반응은 감정이고, 이게 감정에는 몸의 반응이고, 이게 몸의 반응이 다시 전전두엽으로 올라왔을 때 느낌이라는 의식이 일어난다는 것. 이거는 반드시 알아놓도록 합니다. 요 그림 반드시 알아놓도록 하고요. 뇌줄기, 파충류뇌, 가운데 둘레계통,
변연계통, 감정을 관할하는 뇌, 감정을 관할하는 뇌 중에 중심은 편도체라는 것, 그 위에 심피질이 있다. 상온, 왜 이게 위험한가? 과거 경험 불러오기 때문에. 그는 과거 경험은 번뇌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번뇌로 물든 마음을 불러내서 현재 대상을 본다. 그래서 이거는 극복돼야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철원 교수는 이거 반드시 또 시험 낼 거예요. 과거 기억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이고, 이런 거는 넘어갑니다. 나중에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 잘 봐놓도록 합니다. 요게 요 뇌활성이 행운을 나타내는 뇌활성이다 하는 것. 그 정도는 알아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왜 붓다가 오온을 설했을까? 이철원 교수님도 이거 중요하게 설명하시죠, 그죠? 이거 알아놔야 됩니다. 이런까지 포함해서 알아놓으면 더 좋고, 다음 마음에 있어가지고는 마음은 넘어가고, 주상적인 마음이 불질화되어 가지고 있다. 이게 좌된 마음이라고 그러고, 좌된 마음의 정체는 뭐라고? 뇌신경회로다. 그래서 뇌신경회로가 활성을 가지면은 마음이 일어나고, 일어난 마음은 또다시 신경회로로 체화된다. 요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요 그림까지 포함해가지고 반드시 알도록 하고, 다른 거는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고, 일단 넘어갑니다. 체화된 마음이 뭐라는 것,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다 반복되는 거죠, 그죠? 체화라는 거는 뇌신경회로를 만드는 거다. 그 뇌신경회로가 어떤 원인이었던 간에 다시 활성화되면은 그 마음이 창발된다. 창발됐던 마음은 또다시 체화된다. 그래서 신경회로를 그리는 과정을 학습이라 그러고, 그려 놓아가지고 안 없어지고 남겨 놓으면은 그걸 기억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억의 실천은 그려진 신경회로, 물질, 전문 용어로 엔그램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하도록 하고, 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넘어갑니다. 연적 가소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넘어갑니다. 연적 가소성이 뭐다? 성령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내가 반드시 알아놔야겠다는 거 다시 돌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해가지고 동영상 올릴 테니까 그걸 보고 다시 확인하고 그러시면 문제 어렵다 하면 안 돼요. 다 그렇게 줬는데 양이 좀 많긴 하다, 그죠? 양이 좀 많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마쳐요. 다음 주 1시부터 90분간 시험 잘 보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띄워서 얼굴을 보여주고, 시험 볼 때는 막 끄고 봐도 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1시가 딱 되면 화면을 다 띄워줍니다.
주고 그 다음에 화면 끄고 시험 봅니다. 자, 다시 돌아가고 다음 주는 시험 자 돌아갑니다. 교수님 이거 읽은 잠깐만 끄고 왔습니다.